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기의 체력을 직접 테스트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까 그거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운동을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것은 운동의 단계를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방구석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이란 어떤 단계에 맞춰서 해야 효과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공간이 어딘가요? 네, 맞죠? 실내죠. 방이나 거실이나 이런 데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다음과 같이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운동을 어떤 단계로 해야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준비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될까? 세 번째는 정리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책상 앞 또는 소파,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실내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어떤 건지 한번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운동의 단계에 대해 알아봐야 되는데, 물론 사실은 운동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대체적으로 운동은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우리가 축구를 한다고 해봐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축구하기 전에 경기장에서 보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축구 선수들이 운동을 하죠. 처음으로 경기를 하기 전에 미리 준비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본 운동인데요. 축구를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축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 나오는 이 경우겠죠. 자, 그렇다면 축구가 끝나면 다 끝나냐? 아닙니다. 축구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운동, 총 이 경기를 모두 정리하는 정리 운동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 운동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비 운동을 왜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총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본 운동을 더 잘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축구를 한다고 할 때 첫 번째 친구는 이제 막 잠에서 일어나서 해롱해롱대고 가만히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길거리에 걸어 다니고 있는 경우, 누가 더 잘할까요? 네, 당연히 두 번째 친구가 더 잘하겠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 운동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는 상태로 가볍게 해주다 보면은 실제 본 운동에서도 운동의 효과가 더 뛰어나고 경기도 더 잘 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요. 부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과격하거나 세거나 하는 동작이 나오는데, 이때 몸이 만약에 준비 운동도 안 하는 상태에서 굳어있는 몸에서 하게 되면은 다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 운동으로 몸을 가볍게 풀어주면은요, 부상을 당할 위험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심장을 놀라지 않게 해줘요. 우리가 특히 수영할 때 위험한데, 수영할 때 어떻습니까? 네,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죠. 바로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심장이나 여러 근육들이 놀라서 갑자기 팍 수축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몸이 움츠려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요, 심장마비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준비 운동을 통해서 미리 심장이 물에 들어가도 놀라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준비 운동을 해주는 게 준비 운동의 3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그렇다면 이렇게 준비 운동의 필요성을 알아봤으니 이제 준비 운동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손목, 발목, 목부터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운동을 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다치는 데가 손목, 발목, 목이에요.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돌려주고, 목을 돌려주고, 발목을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자주 다치는 데부터 간단하게 푸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간단하게 몸에 열을 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체온이 낮을 때보다는 높을 때 부상의 위험이 훨씬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제자리 뛰기나 아니면은 체육 시간에 보면 맨손 체조 간단하게 하죠. 그런 걸 통해서 몸에 간단하게 열을 내줘서 부상의 위험을 줄여주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레칭.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 푸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두 번째 단계 없이 세 번째 단계를 가면요, 오히려 실제 운동을 했을 때 역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오히려 운동을 했을 때 다칠 위험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간단하게 열을 내지 않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간단하게 열 내는 단계를 꼭 해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요, 굳이 이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두 번째 하는 게 가장 낫겠죠. 자, 세 번째 스트레칭을 할 때 그리고 몸을 너무 무리해서 힘들 때까지 풀어주면은요. 오히려 역시 다칠 위험이 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당하게 풀어주는 선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정리운동을 하는데요. 정리운동 역시 왜 필요할까? 우리가 그냥 운동하고 났으면 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정리운동도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자, 우리 몸을 덜 피곤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운동을 막 하다 보면요. 젖산이란 게 나와요. 이 젖산이 피곤함의 원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젖산이 최대한 줄어들어야 몸이 덜 피곤하겠죠.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때보다 운동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몸을 풀어주면은 젖산이 훨씬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몸을 덜 피곤하게 해주는 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요. 네, 우리 몸을 덜 아프게 해줘요. 특히 근육통인데 우리가 갑자기 운동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되면 어때요? 몸이 여기가 엄청 쑤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리운동으로 그쪽에 있는 근육들을 편안하게 풀어주면 훨씬 그 다음날 몸이 덜 아프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네,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게 장점이죠. 우리가 정리운동을 통해서 몸이 휴식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천천히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운동의 세 번째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리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운동을 하고 나면 일단 힘들죠. 힘드니까 숨을 천천히 먼저 고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본 운동에서 사용한 부위를 주로 풀어주기. 우리가 예를 들어 축구를 했어요. 그러면 축구는 보통 어느 부위를 사용하죠? 네, 다리를 보통 사용하죠. 그러니까 팔과 몸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리와 발목 같은 데를 풀어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겠죠. 반면 출렁기는 네, 손목까지 같이 해줘야겠고 농구도 역시 손 같은 데를 중점적으로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역시 스트레칭. 우리가 스트레칭을 통해서 역시나 몸을 유연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때 역시 무리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총 3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운동의 단계 그리고 준비운동, 정리운동에 대해 한번 배워봤고요. 자, 다음에 나오는 주소들은 아까 썼던 축구 사진에 출처들이니까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간단하게 실내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하면은 정말 좋으니까 자주자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온라인 수업은 앉아서 가만히 하다 보니까 축구나 이런 것처럼 몸을 막 쓰는 운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부위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첫 번째로는 손목 운동을 먼저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손목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깨 해줄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같은 데서 보통 이러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은 어깨가 굽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깨 운동을 해줄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네, 목. 우리가 또 컴퓨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거를 거북목이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할 건데, 할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허리 있죠, 허리. 허리를 꼿꼿하게 이렇게 세워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서 이런 상태에서 하면요, 아무리 이렇게 운동을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허리는 꼿꼿하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손목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하는 운동은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수업 듣는 여러분한테도 좋은데 사실은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손목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단하게 손목을 풀어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엔 이렇게 안으로 또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8번, 이렇게 8번. 자, 선생님 구령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잘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돌리다 보면요 손이 약간 빡빡하거나 약간 삑삑거리는 뼈소리가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평소에 손을 잘 안 움직여줬다는 거니까 요 동작을 특히 더 많이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운동은요. 우리 특히 손목 터널 증후군에 좋은 운동이죠. 자, 손목을 간단하게 풀어줄 건데 선생님은 지금 약간 왼손이 아파가지고 오른손으로 두 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른손 한 번, 왼손 한 번 해주세요. 자, 어떻게 하느냐. 팔을 이렇게 쫙 펴니다. 쫙 핀 다음에 반대 손으로 여기를 잡아요. 손가락을. 잡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요렇게 늘려줍니다. 그러면요 여기가 굉장히 당겨요. 근데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 또는 손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정말 좋다고 해요. 8초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이제 손 바꿔서 해볼게요. 선생님은 아까 손이 아프다 그랬으니까 원래 손 그대로 할게요. 자,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손을 했으니까 이제 어깨를 해줘야겠죠. 먼저 뭐 할 거냐면 어깨를 돌려줄 건데,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반만 접어보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어깨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어깨를 이렇게 하고 어깨가 상태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안 돌아가요. 잘. 여기 힘도 안 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허리 첫 번째로 꼿꼿하게 세우고 그다음에 어깨를 내린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8번, 뒤로 8번 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뒤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러분들 모두 수고했어요. 이제 다음으로 가볼게요. 다음도 역시 어깨를 풀어주는 건데, 자, 여러분들 모두 허리는 꼿꼿하게 잘 세우고 있으시죠? 자, 이번에는요, 손을 무릎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깨를 이렇게 어깨만 돌려주는 겁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자, 역시 앞으로 8번, 뒤로 8번 할게요. 자, 먼저 앞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한번 목 운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목 운동인데요. 우리가 목 운동은 첫 번째로 목을 돌릴 건데 빨리 돌리는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돌린다고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천천히 하는 겁니다. 천천히. 그리고 눈은 목이 돌아가는 방향대로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게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4번, 이쪽 방향으로 4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잘했어요. 이제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자, 어때요? 목 여기랑 여기가 각각 조금씩 풀리죠?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운동은요. 우리가 목뿐만 아니라 어깨도 같이 풀어주는 운동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손을, 오른손입니다. 왼손, 왼쪽 머리, 왼쪽이에요, 여기. 왼쪽에 갖다 대고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엄청나게 풀립니다. 자, 근데 이때 조금 더 시원하게 풀고 싶다는 친구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반대 손 있죠? 이렇게 할 때 여기 요 손. 요 손은 아래로 내리고요. 어깨가 그럼 아래로 내려가죠? 이 상태에서 하면 진짜 많이 풀려요. 여러분들 어깨 뻐근하거나 어깨 아플 때 또는 목 아플 때 하면 정말 좋습니다. 한번 이쪽 5초, 이쪽 5초 해볼게요. 아, 그리고 할 때 약간 턱이 덮이면서 얼굴이 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요. 한번 거울 같은 거 없는 데서 하면 덜 부끄럽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잘하셨어요. 반대쪽도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러분도 어때요? 진짜 어깨 시원하게 풀리죠? 자, 여기까지 오느라 모두 힘드셨죠? 자, 이제 마지막 운동입니다. 자, 마지막 운동은요, 우리 수건이 필요해요. 왜 수건이 필요하냐?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걸 하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목이 빼지죠. 이거를 거북목이라고 하는데, 옆에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진짜 목에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방지하는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수건을 쫙 펼친 다음에 돌돌돌 접어주세요. 그냥 돌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접었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목 뒤에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목 뒤에 이렇게 가볍게 대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턱을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턱을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턱을 안으로. 역시나 좀 원하지 않는 얼굴로 나올 수 있겠지만 한번 해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손은요 앞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손을 앞으로 당기면서 이 머리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 뒤에가 되게 좀 당길 거예요. 이것도 한번 5초씩 2번만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러분들 이거 할 때요, 특히 약간 만약에 힘이 좀 안 오는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요, 팔을 너무 세게 안 잡는 게 좋습니다. 팔을 약간만 살살 잡고 목을 뒤로 하면은 여기 목 뒤가 아픈데 이게 목에 진짜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까먹지 말고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준비운동, 정리운동, 운동 단계, 그리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까지 배웠는데요. 특히 앉아서 하는 운동은요, 여러분들 진짜 건강에 좋으니까 수시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컴퓨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끝났을 때,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해도 좋고요. 저는 지하철역에서 상당히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같이 해도 좋으니까 쉬는 날 다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 오늘 모두 열심히 해준 친구들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